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7일 배승의 생존 신고 이어갑니다. 이번에 같이 생존할 사람은요. 잘 계십니까? 백브리핑 백광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생존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생존.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존 방송이에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배승희 씨하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 하나씩 찍자. 네. 메신저에 카카오톡에 생존 이렇게 쓰자라고 그렇죠. 대선 이후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코너 이름을 이렇게 바꾸셨군요. 아, 저희 진심입니다. 좋네요.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바꾸려고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Do you know 이화영? 오늘 미국에서 네. 벌어질 뻔했던 그렇죠. Do you know 이화영? Do you know 이화영? Do you know 북한? Do you 이런 know 거죠. 북한? Do you know 평양냉면? Do you know 버카? 오늘 벌어질 뻔했는데 안 벌어진 안타까운 미국 소식. 아니 그래도 굉장히 그 뭐랄까요. Do you know 이화영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건데 너무 좋죠. 만나는 것만 해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한결이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만나서 상견례 하는 것만 해도 소득이라고. 그러니까요.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자빠졌는데 이제 그 자빠지는 것도 못 하게 됐어요. Do you know 이화영 하면 뭐 MBC에서 또 아니, 난리 나죠. 바꿔가지고 그럼요. 날리면 이럴까요? 생각이 나네요. 그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여튼 생존 잘 하고 계십니까? 나이 뭐 근근히 버티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드죠. 힘냅시다. 힘냅시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누구죠? 김민석이요. 김민석. 김민세입니까? 김민석입니까? 김민석 쿤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예. 민석군이죠. 저희한테는 영원한 민석군인데 예. 김민세라고 하면 이제 철새를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저는 다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있는 샌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예. 거군요. 네. 김민석 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김민석 핫해요. 요즘 핫한 소식 많은데 저는 핫한 소식 말고 네. 약간 묵은지 같은 부은지 소식. 옛날 이야기인데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민석이 이야기. 꼬꼬민. 꼬꼬민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앞에 좀 까불었지만 네. 이게 진지한 얘기고 좀 으스스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이게 바야흐로 벌써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20년.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년이 넘었죠. 한 25년, 30년 가까운 이야기인데 네.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2000년대 초반까지 김민석에게 돈을 빼앗긴 어느 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15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다. 는 그 기사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게 기사입니다. 기사예요.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월간조선 기사입니다. 그 당시 기사. 예. 이게 60대 이제 당시 60대여서 그때는 이제 노부부라고 했어요. 지금 60대 청춘이죠. 그렇죠. 60대 노부부가 15쌍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이 두 부부가 90대 노모를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부가 그런 선택을 참 말하기 힘드네요. 그 당시 기사에는 그냥 나오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나서 모르셨어요. 90대 노모는. 자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셨군요. 1년 뒤에 다른 가족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가족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노모한테? 네. 근데 90대 노모가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충격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 부부와 그 노모까지 죽게 된 그런 끔찍한 역사인데요. 온 가족을 그렇게. 네. 예. 이 당시에도 김민석이 이미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때부터. 네, 받고 있었는데 그때 김민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 했죠? 편파 수사다 검찰에. 야당 탄압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뭐랄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랄의 역사, 역사의 초석이다. 예. 이때 화석 같은 존재인 거죠. 김민석은 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솔루션을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민세군요. 네. 그래서 유서 내용을 다는 못 전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이게 너무 아파서 제가 읽지도 못하겠는데 이 글을 보실 때 저와 제 아내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로 시작하는 15장의 유서예요. 여기서 이제 김민석과의 돈 거래, 김민석이 어떻게 돈을 갈취했는지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갈취했는지. 이래가 적혀 있는데 우선 이런 거예요. 뭐 아버지 하면서 수양아들처럼 굴면서
자기가 잘 나가는 그 당시 김민석은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지금 청년 정치인 중에 누가 제일 잘 나갑니까? 다 합쳐도 안 돼요. 아 그렇죠. 김민석만 근도 못했죠. 김민석은 예. 그때 막 30대 대권 후보라고 막 그랬던 그랬죠. 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이었는데 아버지 신보 기금에 가서 8억 원 대출을 받으세요. 제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사장한테. 예. 그리고 영등포 지점장도 영등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영등포 지점장한테도 얘기 다 돼 있으니까 가서 받으세요. 그러고 이분이 가서 이제 8억에 한 6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민석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10% 정도는 돌려줘야 관시죠 관시. 페이백을 해야. 페이백을 해 예.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데요. 그리고 담당자도 좀 마사지 해줘야 되니까 총 1억 주십시오 해서 1억을 뜯어갑니다.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 6억, 7억, 8억으로 시작된 돈이 24억을 이분이 빌리시게 돼요.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24억을 빌리시게 되고 이 중에 이분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8억 4천을 김민석에게 빼앗겼습니다. 선거해야 되니까 아버지 이거 누구 줘야지. 그다음에 아버지 또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예. 이분의 유서고 이분은 이걸 남기시고 기사에 따르면 네. 가느다란 줄을 천장에 매달아서 네,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너무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뜯어가고 나서 김민석이 낙선을 하지 않습니까? 네. 헐헐 김민세처럼 날아가는데 그 이후에는 문전박대,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지방 가 있다, 어디 절로 공부하러 가 있다라고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십 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김민석을 찾아가서 네. 뭐 돈을 어떻게 된 달라고 한 거 거냐? 아닙니까? 근데 문전박대라고 네. 모른 척하고 이게 전형적인 이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럼요. 돈 빌려가 전형적인 놓고 돈 안 갚는 사람들 전형적인. 네. 연락 안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취재하는 기자가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김민석한테 연락을 했어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예. 아이고 그거 취재해봐야 재미없는데 재미가 없어요? 기자가 재미로 취재라니? 김민석 재미없어? 그리고 왜 죽으면서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까지 거짓말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짓거렸는데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서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실제로 그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네. 그런 분들은 유서에 거짓말할 확률이 거의 없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목숨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아니 이거 그 도움을 받은 거 사실 아니냐? 네. 알아서 취재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 재미없다.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 이것도 이제 기시감이라고 하죠. 어디선가 들어본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시에 나는 정권에 밑보인 상태였다. 노무현 정부였거든요. 노무현 정부. 근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검찰이 나를 가만히 뒀겠냐.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입에 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나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백현동 사건 가만뒀겠습니까? 가만히 뒀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지랄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똑같네요. 제가 볼 땐 솔루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나 김민석이나 질랄병에 걸렸다. 쌍둥이인가 싶을 네. 정도로 똑같은 워딩들이 똑같은 분위기들이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이 충분히 그래서 김민석을 저 정도면 총리감인데 아유 충리감인데. 저 정도면 내 뒤를 이을 만한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살려주세요. 생존 신고. 생존 신고인 예. 거죠. 그런 역사가 있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있었군요. 뭐 이게 기사를 읽다가 예. 이게 김민석 기사야 이재명 기사 저는 순간 헷갈려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깜짝깜짝 놀랐다. 이름만 가린다면. 그러니까요. 이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인물을 맞춰보시면 절반은 틀릴 거예요. 아 그렇죠. 1번 김민석, 2번 이재명, 3번 김혜경 하면 못 맞춰요 이거. 누구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 못 맞춰. 아무거나 넣어도 정답일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역사가 김민석에게 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더 아셔야 되고 그렇죠. 제가 제 방송에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큰 채널에서 이런 빅 채널에서 아유, 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그렇죠. 김민석 지금 나와 있는 그 의혹들과 예. 더불어서 이 정도면 물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러나라. 저 정도도 대통령 하는데 이 정도가 총리 못하냐라고 이야기할까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본인은요 벌벌 떨어. 재산이 증식이 됐대요. 세포야? 예. 곰팡이 같은 거야 막? 아
집에 화수분이 있나? 그렇구나. 집에 화수분? 곰팡이를 취미로 키울 수도 있죠, 뭐라는 이야기를. 돈을 넣으면 돈이 계속 나오는 아니, 마법 주머니야? 화수분을 갖고 있나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때부터 빌린 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려진 것만 그거겠죠. 예. 또 다른 것도 있지 아니, 않겠습니까? 물론 뭐 어디 털면 털릴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해결 못하고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총리로 임명을 시킨다. 저런 게 대통령 돼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네. 패싱도 당하고 외국 가서 에이, 그렇죠. Do you know 김정은이란다. 이화영? Do you know 이화영 이야기 들을까봐 조마조마해서 전 아침부터 설마 그 얘기 나올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되면 예. 정말로 모든 뭐랄까요 자라나는 아이들 모든 미래 세대들이 나라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 이번에 뭐 좀 잘못을 했대요. 잘못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야, 그럼 지금부터 정치해. 지금부터 정치해가지고 야당 의원 되면 돼. 그 다음에 당대표 되잖아? 죄 없어져. 아 그럼요. 대통령 되잖아? 끝장이야. 재판 안 받으면 감옥 안 가. 그럼 뭐 지금부터 정치한다고 발표해.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 걸렸어? 바로 정치한다고 해. 정치해버려. 경찰한테 나 정치할 건데? 출마할 건데. 출마할 건데? 그리고 법 만들 건데. 나 민주당이 돼? 나 당선되면 재판 안 받는 법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이렇게 이게- 아이들한테 아니, 어떻게 이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진짜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제가 예, 지금 하고 거 좀 알려주세요.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헌법 11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뭐죠? 특권 계층은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네. 어떤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창설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 사회적 신분 이런 걸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에 쾅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그들이 특수계급인 줄 알고 대통령 되었으니까 재판 안 받겠다 이러고 있고 예. 법원은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렸죠. 벼처럼 썩은 벼처럼 예. 들어 눕고 있고 예.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예. 일단은 헌법소원을 준비 중입니다. 보소. 저도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겁니까? 이재명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법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본회의만 열면 가는 거 본회의만 아닙니까? 열면 되는 건데 예, 본회의 열면 끝이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공표가 된다, 그러면 예. 저는 바로 헌법소원을 해서 이건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다라는 예. 소송을 걸 생각인데 저 혼자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그렇죠. 많은 수들이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제가 소송인단을 체크해봤는데 38,184분이 저게 단순 서명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소송인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뭐 개인 정보도 쓰는 거 아닙니까? 다 동의 저렇게 보시면 지금 다 예. 동의하셨고요. 백광현외 38,184명 야. 현재까지 지금 더 늘어났겠죠. 이분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걸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게 만약 백광현 외에 100만 명. 그러면 효과가 더 크겠죠, 여러분. 그렇죠. 100만 명.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 거 백광현에 아닙니까? 10만 명, 백광현에 100만 명만 되면 지금 이게 뉴스 엄청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배승희 변호사 채널의 구독자가 몇 명이죠? 저희 164만 명. 백광현에 164만 명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언론이 움직일 거 안 쓸 수가 없죠. 언론이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쟤들이 수사를 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런 분위기를 좀 이게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믿냐 법원을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뭐라도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 어떻게든 던져보려고요. 잘 던지면 계란의 바위에 흔적이라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방울 있잖아요. 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물방울이 힘은 없어 보여도 계속 떨어뜨리면 바위를 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무마시키거나 기각시키거나 안 받아준다, 그것도 역사에 남겨야죠. 남겨야죠. 2025년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뭐 몇십만 명이 몇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렇죠. 묵살했다라는 역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쟤들이 공표를 안 할 움직임도 지금 보이거든요. 왜? 네. 법원이 알아서 겨 누우니까. 저 법원이 지금 뭐 재판 중지해 주니까.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받지 않겠다라는 법이 공표되면 지지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도에 정치 잘 몰랐던 설마 그러겠어라고 얘기했던 나이브한 국민들이 네. 진짜 하네. 아니 시민들은 좀만 죄를 지어도 재판받고 감옥 가는데 당선된다고
재판을 안 받아? 이런 분위기 반드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쟤들이 눈치를 보고 법원과 짝짝꿍을 했는지 쎄쎄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법원이 지금 알아서 기어 눕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표를 안 할 건데 그럼 이 소송인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느냐? 아니요. 전 이걸 가지고 예. 우선 선거법 판사죠. 알아서 기어 누운 판사는요. 재판을 한 때 판사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할 때 검사고요. 아, 그렇죠. 기자는 기사를 쓸 때 기자입니다. 예. 자신의 직무를 똑바로 하지 않는 선거법 판사부터 직무유기로 고발할 생각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직무유기죠. 그럼 법 보고 안 입고 왜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재판을 안 할 거면 왜 판사를 해? 그러니까요. 라는 물음을 던질 생각이고 그걸 검사가 기소하겠냐? 검사가 기소 안 해? 그럼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아, 그렇죠. 직무유기. 이 사실을 언론이 안 써? 니들은 그럼 기자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뭐랄까 아까 표현하셨지만 달걀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네. 바위치기를 계속 해볼 생각이니까요. 혹시 나도 저 백광현이 던질 때 옆에서 하나 같이 던지고 싶은데 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댓글도 남겨드리고요. 네. 또 게시판, 게시물로 또 올려드릴 예정인데 그 큰 바위에다가 계란을 다 던져가지고 계란을 범벅을 해놓으면 맞습니다. 얼마나 볼만합니까? 저 바위는 썩은 바위야라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라도 좀 역사의 한 점이라도 찍고 싶다라는 게 제 그렇다고 또 이재명한테 직접 던지면 안 되겠죠. 뭐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안 돼. 어떻게 이재명이요. 열린 경우 낮은 경우를 한대요. 그런데 왜 방탄복을 썼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후라이라도 한번 어떻게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정부는 앞뒤가 안 맞아요. 저 경호처 예. 공개 모집을 취소시키고 예. 열린 경우를 앞시고 이제 누굴 데리고 올지 봐야 돼요. 예.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누가 온지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열린 경우 낮은 경우인데 그동안은 왜 방탄 유리하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 방탄 되긴 하니 한번 쏴보고 싶긴 하던데 그런 생각.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계란. 계란을 던져. 계란이 왔어요. 정치인한테 계란 던지는 건 괜찮다라고. 계란이 왔어요. 민주당 대통령들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어쨌거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서 만약에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발의가 된다 하면 바로 헌법소원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게 안 되고 판사들이 알아서 놓으면 판사들 직무유기 고발 직무유기로? 지금 저희 변호인께서 예. 변호사께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아니 뭐 도대체 무슨 이득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짜입니다. 저는 소송할 때 소송인단 모집할 때 무슨 뭐 소송 비용 이런 거 저희 변호사가 그걸 끔찍하기 싫어요. 그랬다가 돼지게 혼나요. 아, 돼지가 혼나는군요. 500원씩이라도 거두면 안 돼. 안 돼. 너 그러다 제가 돼지게 혼납니다. 안 되는군요. 네. 과거에 무슨 뭐 시민단체 해가지고 소송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10,000원씩 20,000원씩 받아가지고 매덕 챙겨서 떠난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다 안 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요. 그 소송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니까 변호사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잘 알죠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거 솔직히 싫고요. 그때만 사무실 옮기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차 바꾸고. 예. 저는 아무도 안 해주시면 저 혼자라도 할 생각이었고 저희 변호인은 제가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 혼자라도 할 생각이었대요. 역시. 변호사 그만두실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사회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물방울로 바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인재로 감사원장으로 백광현 씨를 추천했다. 이런 댓글이 수두룩해요. 쟤들이 열린 채용을 하겠다고 예. 뭐 이렇게 그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하겠다. 제가 대변인보다는 이재명하고 제 화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소변인 어떨까 싶고요. 대변인 하셔야죠. 그리고 저를 감사원장으로 지금 저게 초기에 제가 캡처한 거라 따봉이 544개밖에 없는데 저게 지금 1000개가 넘었고요. 그리고 역다가 없어요. 역다라고 하죠.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없고. 만장일치죠. 감사원장으로. 너무 잘할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뭐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대변인이 낫겠습니까? 감사원장이 낫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어때요? 법무부 장관. 아니 이 정부 법무장관은 우리 대변인 하셔야죠.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뭐 대법원장도 갈 수 있고 자리 많잖아요. 이게 지금 예. 추천을 해서 뽑겠다는. 김어준 성박물관장 저거 적극 찬성합니다.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여기 감옥으로. 뭐 하다가 가도 되고. 네네네. 이거 감옥 옥중 출마도 옥중. 그렇죠. 또 송영길도 한 적이 있었죠.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하니까 찬성하고요. 여기까지는 농담이고 저게 얼마나 형편없는 짓거리냐면 네. 저게 자격은 안 되는데 꼭
자리를 줘야 하는 영수증 그렇죠. 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근이죠. 자기들만의 셀럽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차관을 시키기엔 약간 스펙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부족해 하는 사람들을 국민 핑계대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니까 그 영수증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 지로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팩트입니다. 네.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에 영수증을 들고 있었던 노인이었나 봐요. 한 노인이 이제 캠프에서 이재명 선거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자리 줘야죠.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예. 정년이 지났어요. 그 산하기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죠? 정년을 없애버렸어요. 아, 정신.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욕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로. 정년을 늘린 것도 아니고 정년을 없애버렸어요. 또 하나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대요. 어떤 청년이었어요. 어떤 산하기관장의 아들이에요. 내가 네. 누군지도 알아요. 예. 쪽지가 이렇게 하나 왔다고 합니다. 그 산하기관 제보자에 따르면 그 쪽지에 어떤 대학교 맥도날드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아.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이름이나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 이력에 대학교와 맥도날드 알바 이력만 찍혀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맥도날드 알바했다고 공무원 못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놈의 블라인드 채용? 그냥 이력서에 블라인드라고 쓰지 그랬어요. 이력서가 블라인드였다. 이게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저는 이런 걸 취재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아, 이재명 진짜 대단하네요. 정년을 없애버려라. 정년 없앴어요 진짜로. 경기도 B 거기거든요. 네. 이게 뭐 많죠. 아니야, 내 방송에서 얘기했다. 경기도 체육회입니다. 네, FC 그 운전기사도 아, 그렇고, 맞죠. 뭐 경기도 그 관광인가요? 어디도 그렇고, 무슨 산업진흥공단인가? 뭐 거기도 보내고, 뭐 여러 군데가 있고요. 여러 군데 경기도 있잖아요. 그 연구원도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변호사들. 있고 일자리 재단도 있고 경기도 변호사들. 많죠. 그런 친구들 다 열린 채용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감사원장 시켜주십시오. 열린 채용이 그런 열린 채용이군요. 뭐 이렇게 된 거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감사원장 가면 잘할 수 있겠죠? 감사하죠. 유병호 사무총장이랑 함께 아주 호통치는. 다 잘할 수 있어. 예. 네. 얼마 전에 전현희가. 요거라고 그러세요 방금? 전현희요. 정현희. 전현희. 네, 정현희 씨. 전현희 얘기는 뭐 다음에 하죠. 네. 전현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김어준이 어떻게 성박물관장. 예, 박물관장이 된다. 적극 찬성합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나요? 정말 그 많은 분들께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하루가 1년 같다. 뉴스도 안 보신다, 뭐 유튜브도 안 보신다, 안 뭐 하는데. 하시는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면 웃음 짓는 건 저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끝까지 네. 달려들고 물어뜯고 항의하고 이 있다고 손들어야지 저들이 괴롭고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바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뒤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백브리핑 생존 신고 대단합니다. 생존! 신고. 자, 김민석을 낙마로. 김민석은 안 됩니다. 김민석은 안 됩니다. 이 유가족들이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세요. 근데 본인 아내의 실핏줄이 터졌다고. 실핏줄가 생겨 실핏 어쩌란 말입니까, 김민석 씨? 이 노모 90대 노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을 단 1이라도 생각했다면 자기 부인 실핏줄 같은 소리는 못하죠. 이 실핏줄 같은 욕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 본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 문제. 지금 제2의 조국 사태로 가야 되는데 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김민석이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은 네, 조국의 강을 건너자마자 김민석의 늪으로. 아무리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니들은 정말 썩었어. 그러니까요. 니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민주당 니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라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 굉장히 훌륭하세요. 아유, 훌륭하죠. 예. 이럴 거면은 법대를 가지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네. 나와주셨는데 우리가 정권 바뀌기 전과 후에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요. 좋죠. 예, 우리는 늘 한결같지 않습니까? 좋죠.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시고요. 힘내세요. 네, 생존신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